네, 안녕하세요. 우리 영상으로 만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3단원 태양계 단원에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태양계 각각 행성들의 특징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리 지구의 유일한 위성인 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원인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고대 그리스 과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의 아이디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과는 달리 광대한 하늘을 사색하고 늘 연구하며 실패와 성공을 거듭한 끝에 하늘에 새로운 길을 열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드넓은 우주는 없었겠죠. 이번에 만나볼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 우주를 사색하다. 르네상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겨룰 만한 다재다능한 인물로 가히 전인이라 할 만한 그는 헬레니즘 시대에 활약한 천문학자이자 수학자, 지리학자, 역사가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아는 것이 많다는 뜻으로 베타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학식이 높았던 인물. 그는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지금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부터 고대 수학자들은 지역에 따라 북극성의 높이가 다른 사실 등을 근거로 지구가 공처럼 둥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 역시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그는 책에서 흥미로운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진날 정오가 되면 시에네에는 모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에네와 같은 시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같은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하진날 정오에 시에네 우물 속으로 들어온 태양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의 길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결국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을 갖고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 보기로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웠습니다. 태양광선은 모든 지상에 평행하게 들어온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에라토스테네스는 시에네와 같은 경도상에 위치한 지역의 그림자를 이용해 지구의 둘레를 재기로 합니다. 실험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태양과 직각을 이루는 막대기와 그림자의 끝선이 이루는 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알렉산드리아에서 막대기와 그림자의 끝선이 이룬 각이 7.2도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7.2도는 전체 원의 각 360도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었으므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알아내 50배를 곱하면 전체 지구의 둘레의 값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미 사람을 시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걸어가게 한 다음 그 거리를 보폭으로 재었고 두 곳의 거리가 800km라는 수치를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거리 800km에 50을 곱해 4만 km를 계산해 내었죠. 비록 몇 퍼센트의 오차가 있었지만 거의 제대로 된 답이었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알렉산드리아 한 수학자가 둥근 지구의 둘레를 거의 실제와 근사하게 알아낸 것입니다. 당시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의 둘레 4만 킬로미터. 이는 실제 지구 둘레 4만 74킬로미터와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당시 과학 발전 수준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죠. 비록 현재의 지구 둘레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에라토스테네스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구를 측정하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방금 봤듯이 에라토스테네스는 굉장히 오랜
오래전 시대, BC 시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 영상에서 봤던 것은 뭐 엄청난 그리고 복잡한 수식을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수학 시간에 배운 비례식, 초등학교 때 배운 그런 비례식을 이용해서 그 지구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측정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가정했던 그의 몇 가지 가정들입니다.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다시 말하면 지구는 완벽한 구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라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자, 각도를 이용해서 지구의 원주, 원의 둘레 길이를 재는 그런 식을 세웠기 때문에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다 라는 가정을 세웠고요. 다음 두 번째,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온다. 비록 태양에서 빛은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오지만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평행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하고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가정들이 뭐 정확하게 그 현상과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구의 크기가 현대 시대에 측정했던 것과 아주 근사하게 측정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에 위도와 경도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도는 지구본을 갔을 때 지구의 가로선, 지구에 그어져 있는 가로선들입니다. 적도가 위도 0도죠. 그래서 이런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0에서 90도, 남쪽으로 0에서 90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위도 90도는 북극, 남쪽의 위도 90도는 남극이죠. 그 다음에 경도는요, 지구의 세로선입니다. 자, 이 위도와 경도는 우리 지구는 둥근 원형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도의 기준은 적도였죠. 경도의 기준점은 어디냐면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곳이에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경도 0도이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동서로 그 지구본을 땡그르르 돌려서 동서로 0에서 180도로 표시를 합니다. 이 그리니치 천문대가 이 경도의 기준인 이유는 옛날에 이 영국이 유럽에서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였을 때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게 굉장히 큰 뛰어난 나라였을 때 그 당시에 영국에서 우리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세계의 기준으로 잡자 해서 세워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도 아까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에라토스테네스가 각도와 원주를 비례식을 세웠었죠. 이 달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닮은 비율을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 옆에 삼각형을 보면 ADF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F와 BC 선분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닮은 비를 세울 때 AD 대 DF는 AB 대 BC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간단한 비례식이죠. 자, 이러한 비례식인데 이런 비례식은 굳이 AD 대 DF는 AB 대 BC 이렇게 외울 필요 없이 우리가 주어진 삼각형, 주어진 도형에서 닮은 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닮은 비가 아니고요. 딱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닮음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서로 닮음이니까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서로 닮음이겠구나. 이 선분과 이 선분의 비율이 똑같겠구나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알 수 있으니까 수학 나온다고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 수업 시간에 활동을 통해서 달의 크기, 지구의 크기를 한번 직접 측정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두 가지 했습니다.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고대 과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가 실제로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300년 전에 살았던
이 과학자가 별다른 마땅한 기술이나 기구 같은 것도 없이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가 가정을 세웠던 이 두 가지 가정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달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 닮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했습니다. 닮은비는 뭐 다들 알고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했던 이런 닮은비나 그런 비율들, 수학적인 공식들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떻게 했고, 저랬고, 뭐 시에네로부터 어디를 걸어갔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크기를 구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비례식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 응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교과서도 그렇고 문제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례식들이 나오는데 그 식을 문자 그대로 뭐 A 대 B는 C 대 D, A 대 B는 C 대 D 이렇게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원리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거나 또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했던 이런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또 달의 크기는 닮은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구나. 자, 이것만 알고 우리 수업의 활동에 참여해주면 되겠습니다.